이재명 저거 대단한 놈입니다. 자비고 나발이고 베풀어 줄 생각 없고요. 지금부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오늘 방송 환경이 좀 안 좋은데요. 사무실 바로 앞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이재명이 웃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의 파면이 있었는데요. 헌정 질서가 흔들린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여당은 처참히 무너졌고요. 야당은 환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내에 대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개막된 것이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사실상 이 출마 선언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이가 말하는 정상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권은 대안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안에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건 누가 있나? 라고 말이죠.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4월 8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이죠.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들리고요. 오세훈은 미리 움직였죠. 유승민 전 의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말이죠. 영에 수렴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의 확장을 말하면서 10%, 그건 20% 가까운 지지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판에 미리 뛰어든 한동훈이 있고요. 원희룡도 잠룡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희룡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죠. 하지만 그분입니다. 각자 보면요. 세력은 갈라져 있죠. 윤석열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이 좌빨이 진영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떨어지기 전부터 대선 캠프를 가계약하고 움직였다라는 것. 대한민국 사법부와 짬이 되어 있는 이 좌빨이 세력들의 두려움마저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반중국 공산주의 단체죠. 신중국 연방이 한국의 정세를 보고 강력한 경고를 때렸는데요. 이 단체는 말이죠. 트럼프 1기 정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티브 배넌과 중국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구원구이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 조직입니다. 이 부동산 재벌 출신이다라는 건 중국의 공산 세력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반중국 노선에 올라탔다라는 건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1기 정부의 수석 전략가와 함께다라는 건 가장 강력한 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강력한 입에서 한국의 경고가 터진 겁니다.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홍콩, 마카오, 그 다음은 한국이고 대만 침공은 현실이 된다.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에서 보듯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죠. 체제 존망을 건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말이죠. 보수가 다시 갈라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2017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가 분열했습니다.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이 10% 가까이.
그런데 보수의 분열로 이 세 조직만 합쳐도 52%가 넘었는데 말이죠. 41%의 문재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죠. 이번에도 말이죠. 보수가 뿔뿔이 흩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라는 게 가장 위태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가 강력하게 원하는 윤심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보수 진영의 현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깔고 있는 이번에 불안한 대선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겉으로는 지금 막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텅 비었죠. 공갈빵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각자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이름값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죠. 이재명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자신을 내걸었지만 안철수? 윤심을 등에 업었다라고 보기엔 거리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인물입니다. 자, 김문수 장관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역시 국민 대다수의 확고한 기대를 얻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 진영의 최대 문제는 단 하나죠. 이 윤석열 이후에 구심점의 부재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2030 깨어난 보수들에게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본인이 제대로 나라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중도 확장이 아니라 이 2030 미래 세대의 이 표심을 얻는 자가 이번엔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의 총공세에 맞서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단단함을 우리는 기억한다 라는 것이죠. 윤석열이라는 그 매력적인 사람은 뭔가 꺾이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끝까지 싸우는 대통령으로 각인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주저했던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보수 유권자의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신을 잇는 실행자, 그러니까 이제 실행력이 있는 리더를 찾는 것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 번영, 자유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상징적 인 그런 느낌과 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손가락 접어가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 있는 후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손가락 접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은 상대가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방어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승패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마 저들은 가장 비열하고 치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해댈 거다라는 거죠. 그 공격에 방어만 하다가는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공격은 뭐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 선거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의 환상보다는 가치의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이죠. 표 계산에 급급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그리고 결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문수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퇴장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이후에
윤석열의 목소리를 담은 그 누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을 이기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수가 아니라 스트라이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적당히 중도를 공략하고 실수만 안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분열만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빠꾸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답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착각이 곧 패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격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좌빨이 진영은 법이고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국제 여론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사라졌죠. 어디에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느냐 이미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좌쪽 진영을 쫙 붙어가지고 중국의 가장 우호적인 그런 후보들에 올려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말이 좋아 시민단체지 좌빨이 단체들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장외 집회에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움직였습니다. 국제 여론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때 실검 1위에 윤석열 파면이 떴습니다. 이 좌파 진영의 주 포인트가 전공법이 아니라 이 전방위적 포위로 공격을 해서 목을 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판국의 조심스러운 후보, 모나지 않는 후보, 뭐 중도를 만족시키는 후보 이런 건 제대로 이재명에게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가능한 스트라이커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자 프레임의 고수입니다. 어떤 허점을 잡아도 역공격 해옵니다.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역공격 해왔죠?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으로 그들의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이렇게 대받아친다라는 것이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상대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흔들 수 있는 전략과 일방적인 공격을 반전시켜가지고 역공격할 수 있는 전술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나서는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많은 전략가들이 붙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냐? 명백히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어디 하나 이 우파의 이 우호적인 언론은 없습니다. 방송 3사도 그렇고 포털도 그렇고 좌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불가능한 싸움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땠는지 한번 돌아와 보면 감성 자극, 갬성 자극이다라고 하죠. 언론을 상대로 판을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는 힘은 무엇이냐? 물론 윤석열이라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언론을 뒤집었다라는 건 민심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민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바람을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런 바람을 타면서 전략가 집단들이 붙어야 하는 겁니다. SNS, 유튜브, 대체 플랫폼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 바람을 타서 국면을 전환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 대첩을 이어오면서 어떤 세력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2030이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상대로 0.73%포인트 승리로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움직인 세력이 누구다? 2030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2030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면요. 그냥 홍콩 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게 있죠. 뭐냐?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발의를 하겠다, 결국은 거대 민주당의 앞에 멈춰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불가능한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스티브 배넌이 말이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에서 보듯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이미 중국의 이 내정 간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그리고 또
폭스뉴스가 4월 5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친중의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장악된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수 유권자들은 말이죠. 2020년 미국 대선 그리고 4.15 총선, 대한민국의 4.10 총선을 거치면서 선거 시스템 조작에 대한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자로 치부되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덮이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 시스템 조작 가능성, 그리고 선관위의 편향성, 그리고 사전투표의 부정의 논란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은 단순한 선거전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확보 전쟁이기도 한 거죠.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관위 감시 시민단체가 결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차 분석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자와 투표 수와의 차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훈 의원의 지역구였죠. 4.15 총선에서는 4.74초 컷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작의 흔적이 남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선관위가 습습습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공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시 카메라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표가 그래도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잡지 못할 거니까 이번에도 빤한판이다라고 걱정을 하시지만요. 우리가 우리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사전투표 하지 마라. 보수 유권자들에게 좀 힘들더라도 본투표에 진행을 하자.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라고 아예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사전투표함의 이동에 이제 감시단이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표를 좀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졌지만 잘 싸웠다 말조차 꺼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재명과 싸우려면 이기려면 이겨도 인정받으려면 전략도 후보도 시스템 대응도 국민 감시 이 네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서야 할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민심 하나로 모여야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싸움이죠. 그리고 이번 싸움은 단순한 정권 교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라는 거죠. 보수가 갈라지면 이재명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뭉쳐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집착하고 포지션만 따지다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되돌릴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보수가 할 일은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으로 민심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가들이 뭉치고 국민이 일어나고 후보는 단일화되고 언론을 돌파하고 부정은 감시하고 이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딱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저거 대단한 놈입니다. 잡이고 나발이고 베풀어 줄 생각 없고요. 지금부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번의 실수는 그래 견뎠다라고 쳐도 두 번의 실수는 견딜 여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죠. 분열하면 작살납니다. 죽습니다. 결집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윤심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